이번 주에 골프 대회 통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엑스포 개최 유치 경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리브는 작년에 생겼고 네. PGA는 1916년 1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그렇죠. 사실상 사우디 오일머니로 세계 골프계를 합병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여기에 보태가지고 유로피언 투어와 DP 투어까지 합병을 해서 네. 상당히 미국의 전통적인 골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주도권은 갖고 갔고요. 네. 그런 와중에 또 미국도 저러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에 네. 작년에 사우디 그 엑스포를 프랑스에서도 지지선을 했고 네. 중국도 지지선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중국은 네. 또 최근에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우디를 중재를 해서 네. 7년 만에 외교 분쟁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엑스포가 부산보다는 일본만 지금 우리나라를 돕고 있고 네. 세계적으로는 좀 세계적인 분위기는 사우디 리야드를 미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가 어렵다.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한국과 미국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대중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그거는 탈중국화는 한국이 그 원인이다. 중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쌍중단. 지금 남북 관계나 북한 핵 문제를 하려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서의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둘 다 중단하는 쌍중단을 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중국 대사를 갔는데 중국 네. 대사에 관해서는 양당 대표를 다 초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응하고 네. 국힘에서는 응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문제되는 것은 중국의 패배하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 후회하게 될 것이다는 이런 외교적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되지 사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우리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단체 관람객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사태 이후로 네. 그런 것도 풀어달라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우호적인 말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보면 현재 정부는 일본에만 아주 치중을 하고 네. 중국에 덜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도 하고 미국은 최근에 중국 외교를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계속 관계 개선을 하는데 우리만 중국하고 척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네. 특히 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일, 중러의 중앙에 끼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시소 게임 하듯이 중심을 잡고 잘 파악해 나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조금 못내 아쉽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도 하고 채널 A를 포함한 여러 방송사 카메라를 다 오시오하고 카메라를 다 불렀던 거죠. 예, 이게 중국 친중국적으로 외교를 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너무 친중국적인 외교를 해서 우리 혈맹인 미국에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너무 친일적으로 하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네. 이 교역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도 좀 잘 봐주시오 이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워낙 정부가 안 봐주니까 야당 대표에게도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런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연설한 것처럼 중국이 끄는 미래 비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우방국이고 인접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겠다는 뜻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여러 패널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리적으로도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일본의 식민지를 했고 중국과 일본은 전쟁까지 한 나라로서 네. 우리는 우선 반일 정서가 어느 정도 계속 있고 중국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동적인 정서적으로 있어요. 물론 우리 조상 대대로는 그 사대주의라고 비판받는 측면도 있지만은 네. 하지만 지금 중국 인구가 있고 G2 그룹에 들어와서 G1이 미국이라면 G2가 중국인데 네. 이 어느 한쪽 편에 서서는 대한민국 이 지정학적으로 이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다음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에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앞전에도 지금 사우디 문제에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계속 자기 이익에 유리하게끔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를 위해서는 계속 밀고 당기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정책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찾아가 항의한 고민정 의원이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고민해달라.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게 백지 2장이었단 말이죠. 예, 총극이고 해프닝 맞습니다. 네. 맞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KBS 징수료를 한정과 같이 하다가 네. 이걸 분리하겠다는 말을 꺼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KBS 공영 방송의 그 방송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니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KBS가 이제 사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이런데 네. 사장을 교체하면 됩니다. KBS 네. 자체를 손봐줘 되겠다는 이런 생각 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경 혁신위원장 인선 후보자 그리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한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증폭됐는데 지금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당 내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라는 정부 발표가 약간은 좀 믿기지 않는 대목이 좀 있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은 확고합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말씀했고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대경 혁신위원장이 개인의 이제 사견을 들어서 했는 기 때문에 전체 인양이 호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폭파되어 침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침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렇게 했던 2012년 대선 홍보물 표현이 2015년이 되면 민주당도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송해이고 천안함은 폭침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에 직접 취재하지 않아서 묻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아시면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바뀐 거죠?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당시 바뀐 게 아닙니까? 예, 용어 정리를 함에 있어서 네. 그 사후에 이제 정확하게 폭침이다, 피격이다 이렇게 했지 당시에는 여러 용어들을 혼재가 쓰고 있었어요. 침몰을 했다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 설왕설래가 당시에는 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선거하면서 여러 공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권칠승 대변인이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제 논쟁의 중심에 서셨고 뉴스에 많이 오르셨는데 이제 천안함 함장했던 최원인 함장에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과도 하셨거든요. 이제 사과를 한 걸로 보아 이건 이제 대체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아마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서 그 함장께 그 경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묻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오버해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사과를 했고 또 1대1로 만나셔서 또 사과도 해서 정중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상처를 주는 건 천안함도 그렇지만 사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43년 전 일입니다만 아직도 그 의미를 훼손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정 기능을 좀 갖추고 정치 집단이건 그 외에 있건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지는 그 기능이 빨리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모두의 그 60 민주 항쟁 이야기도 금방 네, 하셨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1960년도 대구 2.28 민주운동이 있습니다. 네. 그게 4.19로 이어졌고 네. 그것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또 이어졌고 네. 1987년에 60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화의 큰 흐름은 우리 정말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서 국민 모두가 나와서 이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사소하게 옹졸하게 대처할 건 아니고 민주라는 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서 국민 대화합 차원으로 좀 정치인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셨거든요. 물론 아신 후에도 자폭이라고 내가 말했던 것, 스스로 터졌다는 천안함이 터졌다는 것은 기업인 출신인 내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을 한 것이다. 이건 좀 인정하는데 내가 수정해서 분명하게 말하겠다.
천안함 사건은 원인 불명이다. 그런데 이거를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하면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한 거는 정부도 있지만 민주당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단정한 것은 미국 패권이라는 것에 영향이 있다는 건데 이건 좀 민주당 내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분이 핵심위원장으로 사퇴했기 때문에 네.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굳이 당에서 논평할 가치가 있을까요? 네.